꺼야지. 끄고 짜잔. 끄고 자 보겠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지지난 시간에 상고천진론이, 대망의 상고천진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상고천진론이 좀 깁니다. 사기조신대론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석고 선생은 한 챕터를 만들었어요. 한 챕터를 만들어가지고 꽤 긴데, 지금은 이제 이 생기통천론은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생기통천론을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좀 양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상당히 재미난 구문이니까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기통천론. 생기가 하늘에 통해 있다. 생기가 하늘에 통해 있다. 황제왈 부자고통천자는 생지본이 본어 음양하니 천지지간 육합지 내에 기기는 구주라. 구규오장 12절이 개통어 천기하니 기생은 오요 기기는 삼이라. 삭범 차자즉 사기 상인하나니 차는 수명지 본자니라. 기생 오장하고 기기는 삼초라. 자, 해석해 볼게요. 황제가 말씀하시기를 부자고통천자, 옛날부터 하늘과 통해져 있었던 자는, 하늘과 통하는 것은, 통한 자들이, 아니면 통하는 것은 생의 그 삶의 생이라는 그 근본은 음양에 뿌리를 두고 있고, 즉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오므리고 펼치고 수렴하고 이완하고 이 과정이라는 거죠. 활동하고 쉬고 이 과정이 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음양이 생의 근본이라는 건데, 천지지간 육합지 내 하늘과 땅 사이에 육합 내에 상하 좌우 동서남북 상하 이 육합 우주 온 공간 기기는 구주라. 그 기운은 9가지의 기운, 그 기운은 9가지라. 구주라는 게 땅이죠. 땅이라는 게 우리 온 우주가 우리의 원처럼 이렇게 그냥 네모난 게 아니고요. 과거 사람은 네모내가지고 전정법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체가 상하좌우 동서남북 상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완전한 구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가 이 위아래로 잘라가지고 9개를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하는 거. 요게 이제 이 구주라는 거예요. 즉, 온 세상 전부라는 거죠. 천지지간 육합지 내 기기는 구주라.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육합, 그 공간과 이 공간 속에 이 공간이 구규 5장 12절이 개통어천기라. 이 공간과 함께 우리 몸이 5장 12절이 모두 천기와 통해져 있다. 천기, 이 9가지로 되어 있는 그 구주, 이것이 우리 구규 5장 12절과 모두 통해져 있다. 즉, 우리 한의학의 기본 원리의 생각은 내 몸이라는 게 내 것만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 어디에? 자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생기통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늘과 통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동양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복해서 나를 복을 내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늘이 노해서 벌을 준다. 왜 그러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존재를 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면,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흐트러뜨리면 이 흐트러뜨린 기운이 외부에도 영향이 가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삶도 문제가 된다는 그런 거죠. 어떤 특정한 나를 벌하는 하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옥황상제님이 계시죠. 하늘에 있고 집에도, 저희 집에도 있고 있는데, 기생은 오요. 이처럼 이제 우리 이 몸이라는 게, 구규 5장 12절이 몸이라는 게 전부 다 하늘과 통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통하고, 이제 생명을, 이것이 음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되고 펼쳐지고 쉬고 활동하고, 이런 음양을 하고 있는데, 그 생하는 것은 5이다. 이 생뚱맞게 숫자가 나오는데, 석곡은 여기에 줄을, 그 생은 5장이요.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원래 이제 통해져 있다. 통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면 5장이 생한다. 즉 우리 생명체라는 게 하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근본 바탕이 5장 5가지입니다. 5장, 기생은 5요, 기기는 3이라. 그게 이제 5가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5장이라는 게 생명을 유지해서 움직이려면 음식을 먹고 호흡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먹고 호흡, 숨 쉬는 게 필요하죠. 이게 상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3초의 움직임입니다. 즉 우리 몸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 요소인 5장이 구성되고, 이 5장이 삶을 영위하는데 자연스럽게 기운이 상중하로 형성이 된다. 요게 이제 이 생기통천론이 말하는 거죠. 즉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통천에 있다. 통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운이라는 게 하늘과 땅과 이 중간에 이렇게 이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자, 삭범차자자는 그것을 자주 범한 자는, 즉 사기 상인하나니, 그 사기가 사람을 상하나니 이것이 수명의 근본이라. 갑자기 이제 이 앞에는 생리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를 범했죠? 삭범차자. 자꾸 이것을 범한다. 이것이란 무엇인가? 수능 국어 13번 문제. 삭범차자. 차의 의미를 쓰시오. 네. 차의 의미를 쓰시오. 뭘까요? 이 소문이, 황진의경 소문이 국어 시간에 도입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맥상의 흐름에서 이 차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시간을 잘 보고 마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칼퇴근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이게 좀 인터벌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방송 듣는 거하고 인터벌이 꽤 있더라고요. 5초에서 10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한 3, 4초만 더 기다려보고. 태호야. 만만한 우리 착한 태호야. 네가 대답을 한번 해도. 이 언어 영역 포기한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데. 영수.
맞다. 태우야, 양이다. 양. 음양을 보면, 확실히 태우가 잘하네. 내보고 양이라고 하라고 했지. 양. 음양을 보면, 정상적인 음양의 활동. 이 태우가 센스가 있네요. 정상적인 음양의 활동. 아리가? 아시가? 자, 정상적인 어떤 음양의 활동을 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음양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기운의 소모가 없을 텐데, 음양을 과하게 사용하든 어떻게 하든 이 음양의 문제, 생명의 근본이 음양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근본을 상한 거겠죠. 그래서 음양을 상하면 사기가 사람을 해쳐서 수명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차는 수명지법. 앞에 차와 뒤에 차의 의미를 쓰시오. 자, 이거는 영어 영역으로 해야 되나요? This is both this 양쪽의 이 차는 means what? What means? 우리 아들이 요즘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이것이 수명의 근본이다 하는 거 보니까 생명의 근본이니까 이 음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석곡의 이 기혈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생기 맞습니다. 생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기 맞습니다. 생기가 이제 음양이니까 생기 맞습니다. 맞다고 해줍니다. 주관식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식이었습니다. 자, 희노부절하고 기욕이 무도한 즉 이제 우리가 칠정과 이 과로 어떤 소모 이런 걸로 인해서 에너지를 내 생기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상하가 반승한다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제 양기라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양기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은 여름에 더워가지고 유럽은 난립니다. 근데 한 곳에서는 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난립니다. 이것처럼 한 곳으로는 몰리는 거예요. 상하가 반승, 상하가 승한즉 음이 자연히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쪽은 이 더운 기운은 위로만 올라가니까 아래는 자연스럽게 빕니다. 이 양이라는 기운이 가만히 안 있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꽉 차 있으면 그나마 되는데 부족하니까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이 성질대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은 차지입니다. 음반하하고 음반하한즉 한 풍안이 종하고 풍안이 종한즉 찬 기운이 몰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찬 기운에 의해서 수음이 생기고 수음이 생기면 그 안에 조직체에 이제 실제로 뭔가가 이제 막히기 때문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화가 울결되고 그래서 비증, 적치, 기침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 동그래야 되는데 소모가 돼 가지고 상하가 반승하니 이 풍자, 백병지, 장자도 제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쪽이 기운이 위로 뜨니까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니까 풍안이 종지합니다. 풍안이 종지. 풍안이 종지하면 더 뜨죠. 더 좁아지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수음이 축하고 수음이 축하니까 화울이 되어가지고 화울이 되어서 이제 결국에는 아래쪽을 따뜻하기 위해서는 온성의 약재를 써야 되고
화울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미의 약재를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풍은 백병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 생기가 소모가 되면 이 소모된 곳에 언제든지 찬기운이 오기 때문에 찬기운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풍자 백병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름. 자, 왜 이제 그래서 양기라는 게 보면 양기자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걸 잠깐 제가 가져왔습니다. 양기자는 약천여일이니 하늘의 태양과 같으니 실기소즉 절수이 불창이라 그 있는 장소를 잃으면 제대로 있는 장소를 잃으면 수명이 짧아져서 제대로 못 살게 된다. 고로 천우는 당이 일광으로 명이니 하늘이 운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의 빛으로 마땅함이니 밝음이니 밝아져서 마땅함이니 이런 고로 양인이 이상 위외 자여라. 그러므로 양기라는 것은 위로 간다는 표현도 되고 밖으로 간다는 표현도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꽉 차가지고 바깥쪽으로 완전히 바깥쪽으로 양기가 가서 외부를 호위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양기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내 기운, 내 생기, 내 양기를 소모하다 보니까 풍한이 들어오니까 좁아져서 위외를 제대로 못하니까 풍한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기라는 게 원래는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또 기백활 음자는 장정이 기극이라. 음이란 건 잘 잠정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써야 될 때 탁 써줘야 되고 양자는 위외의 위고라. 바깥쪽을 호위해서 굳건하게 해야 된다. 비면 안 됩니다. 이 바깥에 우리 이 나라의 국정선은 촘촘하게 감시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온 바깥을 손끝 발끝까지 전부 다 감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전부 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희노부절하고 기역무도하거든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음도 당연히 소모가 되죠. 음도 당연히 소모가 되는데 이 양의 보충이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약이 특히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음이라는 거 하면 자꾸 양을 강조하는데 음은 언제 필요하냐? Everything, everywhere 맞나요? 우리 그녀한테 물어야 되는데 어디서든 희노부절 기용무도로 진액이 항상 소모됩니다. 소모하죠. 기운만 소모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액이 소모됩니다. 화울되면서 혈도 조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방이라는 게 음량이 항상 음량을 같이 항상 보충해야 됩니다. 그 양을 음기를 얼마나 더 양기를 얼마나 더 환자에 따라서 조절을 할 뿐이죠. 왜 소모만 음만 소모되느냐 양만 소모되느냐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조절 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차지는 게 어디가 차지냐면 심폐가 이런 데가 잘 차지지가 않아요. 왜 여기는 양적인 곳이 오장 중에도 양적인 곳이기 때문에 어디가 차지느냐 간신 특히 이제 이 신이 잘 차집니다. 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 차지는 곳에 이 찬 기운을 몰아내고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창천지기 청정즉 지같이 하고 순지즉 양기가 고하야 수유 사적이나 불능해안이 차는 인시지 서양이라. 창천지기 이 여러 책에 보면
창천, 황천 이렇게 하늘을 나눠 놨습니다. 그런 개념, 옛날에 이제 천문학을 관측하던 그런 데서는 구분을 이렇게 했나 봐요. 나는 아무리 봐도 하늘은 까만색인데 그분들은 뭐 색깔을 이렇게 했나 봐요. 아니면 어떤 구역을 정한 어떤 그 동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기도 했겠죠. 책에 제가 봤는데 뭐 까먹었습니다. 다른 어떤 그 옛날에 원전에서 봤는데 청정적 지위가 치다.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우리 앞에 얘기에 보면 상고천진론에 보면 이슬이 생기는 거를 이슬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줘. 깨끗해야 이슬이 잘 생긴다. 상하순환이 잘 되는 결과물로 이슬이 생긴다. 돈이 아니고요. 이슬이 잘 생기는데 이 청정해야 되는데 청정하면 지의가 치라. 뜻과 뜻이 다스려진다. 이 말은 잘 제대로 운행의 뜻과 그런 것들이 잘 된다는 그런 뜻이죠. 하늘의 기운이 청기가 잘 순환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지즉 양기가 굳건하여 수유사적이나 비록 외부의 삿된 기운과 도적 기운이 있지만 절대로 해할 수 없다. 이것이 때에 인한 차례이다. 요런 때 요렇게 청정되고 지위가 취해지는 요런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양기가 고해진다. 요런 어떤 그 때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에 보면 양기자는 생지도해라. 양이라는 건 생의 그 도다. 양기가 굳건해야 내 생명력이 굳건해진다. 그래서 씩씩한 사람이 오래 갑니다. 요거 밑에 요 기운은 요거는 음기 양기는 혹시나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네이버 물어보니까 음기라는 것은 형체를 만들고 고요해지고 차가워지고 이런 어떤 기운을 말하는 거고, 양기라는 것은 인체 내에서 기화를 하는 활동하는 어떤 그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기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활동해가지고 경비병들이 활동해가지고 잘 가만히 있지 말고 활동해서 이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순찰을 잘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기입니다. 고로 성인은 전정신하야 정신을 온전히 전한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온전하다 이렇게 됩니다. 전하여 복천기 통신명하나니 그 천기를 생기통천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 하늘이 완전히 청정즉 지같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우리 몸도 천기를 완전히 먹고 딱 거기에 통천을 잘 하고 있으면 통신명이 되니 내 머리가 완전히 열리니라 실지즉 그렇지 않으면은 정기신을 온전하게 하고 통하지 않으면 내폐 구교하고 외온 기육하여 위기산해하나니 차위자상이니 기지상렬하. 실지즉 왜 실지합니까? 칠정, 과로, 식적,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폐 구교가 되고 외온 기육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실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지상렬하. 자상이라. 스스로 상한 것이다. 야, 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이제 유전이라는 게 있죠. 야, 엄마가 좀 약하게 태어난 게 있습니다. 임신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 참 아기가 안 좋게 태어나는 경우 좀 많이 봤습니다. 간질 이런 틱 이런 환자들을 좀 보다 보니까 부모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지만 여기 이 방송을 듣는 산모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걱정되고 불안하고 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전정신 온전하게 쫙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기가 안에서 꼬물딱 온전하게 그 기운을 잘 받아가지고 제대로 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세포가 자라는데 뇌신경세포가 어릴 때 다 그게 형성이 되잖아요. 초기에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애기 옷을 뭐 입힐까 뭐 애기 뭐 어디에 맡길까 그 생각하면 헛방이에요. 저 뭐 9개월 때 그때 생각해도 돼.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베이비시터 구하면 어쩌려고.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산모들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상이 희노부절과 기용무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문이 나옵니다. 양기자는 약천여일이니 실기소즉 절수이 불창이라. 고로 천우는 당이 일광으로 명이니 시고로 양인이상 위외자여라. 이거 해석을 했으니까 주만 보겠습니다. 천무일광즉 하늘에 해의 빛이 없으면 무의기운하고 하늘은 햇빛이 없으면은 그 기운, 그 별이가 되는 그 운행이 없고 태양이 어떤 중심이 되어서 밝혀서 되는 거고 인무양기즉 사람에게 양기가 없은즉 불능, 운동, 무소, 지각, 행, 하나니 사람에게 양기가 없으면 운동도 안 되고 양기라는 게 움직이니까 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기신의 그 지각하는 것도 전부 양기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양기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행오 상이 위외 하느라 양이 음에 행해서 위로 가가지고 호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도 조금 더 했어야 되네. 제가 요즘에 그거를 진도를 잘 못 맞추네요, 시간을. 그래도 좀 빨리 맞추는 게 안 좋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가 오늘 소개시켜 줄 거는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키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키치라는 게 저속한 작품, 공예품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원뜻은 그런데 형용사로는 천박한, 야한, 대중취미의, 취미의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예술품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싸구려인, 그러니까 뭔가를 속이고 있는 듯한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데 이 책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이 허례의식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 이루어져 가지고 소련이 들어와 가지고 이 소련이 들어옴으로써 갑자기 바뀌게 된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거든요. 음악을 내 틀어놓고 소리를 안 켰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이 마치 더불어 잘 살자, 행복하자 이런 거지만 실제로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거짓과 위선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는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4명의 어떤 주인공들이 남녀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어떤 개인사, 연애사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대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키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화폭을 찢는 행위다.
하지만 한 번 화폭을 찢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정돈된 새로운 화폭이 다시 나타난다. 그것이 키치가 부리는 마술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새로 화폭을 찢어야 한다. 그러나 화폭이 없으면 찢을 수도 없다. 화폭은 언제나 숭고의 체험을 위해 미리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듯 키치와 숭고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죽음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키치의 바람막이가 없다면 그 궁극적인 결말은 죽음이다. 존재하기를 그치는 순간 키치도 숭고도 모두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존재하는 한 우리가 언제나 숭고와 키치의 변칙법 속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키치 여기에서 보면 이 수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위선과 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위선과 그 번지르함과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의 그 쓰잘데기 없는 그 싸구려, 이런 어떤 위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폭을 찢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찢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내가 찢어나가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 고립되지 않는 키치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순간이 키치입니다. 우리가 그런 안녕하세요 허지우 누나, 지금 들어오셨어요? 모든 순간이 키치입니다. 내 삶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울면서 하면서 우리 거울 보잖아요. 잘 울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가? 이게 위선이죠. 슬픔은 슬퍼야 되는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부정한다는 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느냐는 문제입니다. 계속 그 화폭을 찢어나가는 그 순간에야만 됩니다.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느냐? 또 이제 이 책에서는 이런 여운을 남깁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이제 캄보디아의 프란츠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선교 활동을 하러 가는데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품에 노란 아기를 안은 미국 여배우의 커다란 사진 한 장. 여배우가 막 미국에서 이제 여배우가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어떤 선동을 하는데 그 기자가 사진 찍던 기자가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그 폭탄을 밟아요. 지뢰를 밟는데 그 지뢰 터집니다. 터지는데 그 피가 이제 주변에 온 범벅이 되는데 그 범벅을 이 여배우가 뒤집어 쓰고는 거기에서 오히려 더 희열을 느껴가지고 선동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죽게 되는데요. 그 선동도 위선이죠. 이 지저분하고 이런 거지만 더럽고 하지만 지금 이기에서 격양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토마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토마스와 이제 테레사가 죽었습니다. 비문 하나.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남는 건 또 이제 비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원했다. 프란츠에겐 무엇이 남았을까? 비문 하나. 오랜 방황 끝의 귀환. 그리고 그 다음도 또 계속될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 비문이라고 하는 또 키치가 남게 됩니다. 잊히기 전에 우리는 키치로 변할 것이다. 비문이라고 하는 아무 쓸모없는 그 돌멩이 하나. 그게 이제 또한 키치라는 거죠. 키치란 존재와 망각 사이에 있는 환승력이다.
예, 우리 인간이라는 게 민경영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화폭을 찢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참 울림이 있는, 제가 이 책을 조금 설명을 해야만 모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또 제가 또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그건 아니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아무쪼록 오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제가 또 좀 더 준비하고 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